여러분, 스페이스X나 블루 오리진 같은 회사들이 우주로 가는 거대한 고속도로를 뻥 뚫고 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로만 있으면 뭘 하나요? 그 옆에 전기도 깔고, 공장도 짓고, 도시도 세워야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레드와이어가 그런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화려한 로켓 발사 장면에 가려져 있지만 사실은 미래 우주 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인프라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죠. 자, 이들의 기술이 어떻게 우주 시대를 진짜 현실로 만들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우리가 보통 우주 산업 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바로 거대한 로켓이 불을 뿜으면서 하늘로 치솟는 모습. 근데요, 그건 그냥 이야기의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질문은 그 다음부터 시작돼요. 자, 일단 우주에 갔어요. 그럼 거기서 살아남고 연구하고 뭔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전기는 누가 대주고, 지구에서부터 통째로 가져갈 수 없는 거대한 구조물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지을까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회사가 바로 레드와이어입니다. 스스로를 우주 경제에 보이지 않는 설계자라고 부를 만하죠. 자, 그럼 레드와이어라는 회사를 제대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먼저 이 회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부터 시작해서 핵심 기술은 뭔지, 그리고 사업을 어떻게 확장했고 미래에는 뭘로 먹고 살 건지, 마지막으로 그래서 투자할 만한 회사인지까지 한번 쭉 훑어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 우주 경제의 숨은 설계자입니다. 레드와이어 2020년에 세워졌다고 해서 그냥 신생 벤처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회사의 전략이 정말 똑똑한데요. 바로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랑 최첨단 혁신을 합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수십 년 동안 우주에서 단 한 번도 실패 안 하고 완벽하게 작동한 그야말로 믿고 쓰는 기술. 이걸 비행유산이라고 하거든요. 바로 이 비행유산을 가진 알짜 회사들을 쏙쏙 사들인 다음에 거기에 인공지능이나 3D 프린팅 같은 신기술을 접목하는 거죠. 덕분에 다른 신생기업들이 신뢰도를 얻으려고 고생하는 동안 레드와이어는 처음부터 시장의 해칭 플레이어로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바로 레드와이어의 전략을 한 장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진짜 재밌죠? 맨 땅에 헤딩한 게 아니에요. 우주 3D 프린팅의 원조 메이드 인 스페이스, 태양광 패널 기술 끝판왕 로코어랑 디플로이어블 스페이스 시스템즈, 그리고 최근에는 드론계의 히든 챔피언 에지 오토노미까지 그냥 레고 블럭 맞춰두시 각 분야 최고들을 데려와서 하나의 거대한 제국을 만든 겁니다. 단순히 덩치만 키운 게 아니라 이 회사들이 서로 어떻게 시너지를 내면서 레드와이어를 더 강하게 만들었는지 그걸 보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어벤져스 팀이 대체 어떤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레드와이어를 지금의 위치에 올려놓은 그야말로 판을 뒤집어버린 핵심 기술들, 바로 전력과 건설입니다. 이 두 개가 없으면요, 우주 경제는 그냥 공상과학 소설일 뿐이에요. 자, 우주에서 뭘 하려면 일단 전기가 있어야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로켓에 실을 수 있는 짐 크기는 정해져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커다랗고 무거운 널판지 같은 태양광 패널을 썼는데 이걸로는 답이 안 나왔죠. 레드와이어가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바로 로사, 즉 롤아웃 솔라 어레이라는 기술입니다. 왼쪽이랑 오른쪽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거 뭐랄까 거대한 두루마리 휴지 같아요. 돌돌 말아서 작게 쏘아 올린 다음에 우주에서 스르륵 하고 펼치는 거죠. 훨씬 가볍고 자리는 덜 차지하는데 전기는 더 많이 만들어요. 이게 바로 로켓 페어링의 폭정, 그러니까 로켓 크기에 모든 게 발목 잡히던 시대를 끝내버린 진정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리고 이 로사 기술, 그냥 이론상으론 이래요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미 우주에서 자기 실력을 제대로 증명했어요. 낡은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면서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100% 성공했고요. 인류가 처음으로 소행성에 우주선을 갖다 박아서 궤도를 바꾼 나사의 다트 미션, 거기에도 바로 이 로사가 전력을 공급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달에 다시 갈 때 쓸 전초기지, 루나 게이트웨이, 그리고 최초의 민간 우주정거장을 짓는 엑시엄 스페이스까지 전부 다 우리 로사 쓸래요 하고 찜해놨습니다. 사실상 차세대 우주전력의 표준이 된 거죠. 자, 레드와이어의 두 번째 필살기 나옵니다. 바로 ISM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지구에서 모든 걸 다 만들어서 통째로 썼잖아요. ISM은 그게 아니라 재료만 보내서 우주에서 직접 3D 프린터로 찍어내고 로봇팔로 조립하는 겁니다.
와, 이거 완전 SF 영화에서 보던 거잖아요. 우주에 공장 짓고 우주선 만드는 거. 레드와이어가 바로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아키너 프로젝트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1단계 3D 프린터 잉크 같은 원료를 작게 포장해서 우주로 쏩니다. 2단계 우주에서 로봇이 이걸로 거대한 구조물을 찍어내기 시작해요. 마지막 3단계 이렇게 만든 부품들을 조립해서 로켓에는 절대 실을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크기의 안테나나 태양광 패널을 만들어내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젠 로켓 크기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으로는 축구장만 한 것도 아니 그거보다 더 큰 것도 우주에서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숫자 8, 이게 뭘 의미할까요? 레드와이어가 이 분야에서 얼마나 독보적인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지금 국제우주정거장 안에서만 8개가 넘는 상업용 제조 시설을 레드와이어가 직접 돌리고 있어요. 거기서 뭘 만드냐고요? 지구에선 만들기 힘든 초고순도 광석유 케이블, 차세대 반도체 소재, 심지어는 인공 장기를 만들기 위한 사람 조직까지 프린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드와이어는 이미 우주 공장계의 건물주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는 우주 얘기만 했죠? 이제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아주 극적인 반전이에요. 조용하고 넓기만 하던 우주에서 놀던 레드와이어가 갑자기 싸움이 치열한 지구의 하늘, 바로 국방 분야로 뛰어들거든요. 이건 그냥 사업 하나 추가한 수준이 아니라 회사의 DNA 자체를 바꾼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9억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그냥 넘어요. 이게 뭐냐면 레드와이어가 에지 오토노미라는 드론 회사를 사는 데 쓴 돈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은 그냥 우리 이제 국방사업도 할 게가 아니라 우리가 국방산업의 주인공이 될 거야 라고 세상에 선전포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 그림이 그 변화를 아주 잘 보여주죠. 왼쪽이 인수 전, 오른쪽이 인수 후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순수하게 우주 인프라만 하던 회사였어요. 그런데 엣지 오토노미를 품에 안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됐습니다. 우주에 떠 있는 위성이 가진 정보력과 실제 전쟁터에서 싸우는 드론의 공격력을 하나로 합친 우주 대기권 통합 방산 기업이 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위성이 저 멀리서 적을 발견하면 실시간으로 그 정보를 지상의 드론 부대에 쏴주는 거죠. 그럼 드론이 바로 날아가서 공격하는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센서 투 슈터 개념을 완성시킨 겁니다. 자, 이제 레드와이어가 그리는 가장 큰 그림, 미래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게 진짜 성공하잖아요. 그럼 제약산업 전체가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바로 우주에서 신약을 개발하는 우주제약입니다. 아니, 우주에서 약을 만든다고? 그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핵심은 바로 무중력에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중력 때문에 약을 만드는 분자들이 막 제멋대로 뭉치고 가라앉으면서 완벽한 구조를 만들기 힘들어요. 그런데 중력이 거의 없는 우주에선 어떨까요? 분자들이 아주 차분하고 질서정연하게 자기 자리를 딱딱 찾아가면서 지구에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아주 크고 완벽한 결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레드와이어의 비즈니스 모델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비싸게 우주에서 모든 약을 다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첫째, 자기네 시설인 PIL 박스에서 딱 한 번 완벽한 약물 결정을 키워냅니다. 둘째, 이 완벽한 씨앗을 지구로 가져와요. 셋째, 지상의 제약 공장에서 이 씨앗을 원본으로 삼아서 똑같은 약을 무한 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렇게 만든 신약이 팔릴 때마다 레드와이어는 가만히 앉아서 로열티를 받는 거죠. 어때요?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 우주는 딱 한 번 완벽한 설계도를 그리는 연구실로만 쓰는 거예요. 그래야 돈이 되니까요. 자, 지금까지 진짜 SF 영화 같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럼 궁금해지죠? 그래서 돈은 벌고 있는 거야? 이제부터는 좀 냉정해져야 합니다. 이 모든 놀라운 기술들이 실제 재무제표에는 어떻게 찍히고 있는지 숫자를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투자자 입장에서 어디에 기회가 있고 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일단 매출 성장세는 정말 무섭습니다. 2023년에 2억 4천만 달러 정도였는데 2025년에는 5억 3,500만 달러를 넘을 걸로 보고 있어요. 거의 2배 이상 뛰는 거죠. 이건 기존 우주 사업도 잘 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1조 원짜리 M&A, 에지 오토노미의 매출이 합쳐지면서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성장세죠.
그런데 말이죠. 이 표를 보면 진짜 재미있는 상황이 보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H-Deb 레인라이트 같은 곳은 이 주식 무조건 사야 한다면서 목표가를 $22나 부르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거 팔아야 한다면서 $6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가격 차이, 이게 바로 레드와이어를 보는 시장의 시선이 얼마나 극과 극으로 나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투자자들이 빠진 딜레마입니다. 좋게 보는 쪽, 그러니까 황소들은 이렇게 말해요. 레드와이어는 태양광 패널 같은 핵심 시장을 이미 장악했고 에지 오토노미 인수로 국방 분야에서 대박을 터뜨릴 거다. 특히 골든돔 같은 대형 국방 계약은 시작에 불과하다고요. 반대로 안 좋게 보는 쪽, 곰들은 이렇게 반박하죠. 2020년에 갚아야 할 빚이 너무 많다. 요즘같이 금리가 비쌀 때 그 돈을 어떻게 다시 빌릴 거냐. 그리고 정부 사업은 맨날 늦어지는데 그것도 위험하고 아직도 돈을 계속 까먹고 있지 않냐고요. 정말 팽팽하죠? 결국 레드와이어의 운명은 이 세 가지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2026년에 닥쳐올 부채의 파도를 무사히 넘을 수 있을까? 둘째, 꿈만 같던 우주 공장과 우주 신약 사업이 진짜로 돈을 벌어다 주기 시작할까? 그리고 마지막, 1조 원을 건 그 도박, 에지 오토노미 인수가 정말 국방계의 판을 바꾸는 신의 한 수였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요, 그냥 한 회사의 미래만 결정하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류가 우주라는 새로운 경제 영토를 어떻게 개척해 나가는지 그 역사의 첫 페이지를 쓰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과연 레드와이어는 별들 사이에 문명의 기반을 닦은 위대한 설계자로 역사에 남을까요? 아니면 너무 일찍 타버린 야망의 상징으로 남게 될까요? 앞으로 몇 년이 그 답을 보여줄 겁니다.